한국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는 금발의 한 외국 여성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닐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듯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바닥에 노상으로 판매 중인 국수를 보더니 그쪽으로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 여성은 국수를 한 입 먹어보기도 전에 크게 경악하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인 루치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른 아이였는데요. 그런 덕분에 그 어린 나이부터 요리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을 섭렵하며 저를 데리고 다니며 그러한 요리들을 같이 먹을 기회를 주셨죠. 그 시절 덕분에 면요리 전문가로서의 제 내공이 생긴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음식에 대한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 계통의 면요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 여행을 하면서 먹었던 면요리인 사천担担면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 길에서 팔고 있는 그 면요리를 먹었다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자칫 어린 나이여서 생명까지 위험했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죄다 비슷비슷한 아시아의 면 요리는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길에서 파는 음식이면 더더욱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 식당을 운영 중인 저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파스타와 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인데 제가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고 단골 손님도 적당히 보유하고 있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뭔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느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큰 벽에 막힌 그런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저는 제 식당을 지금의 본점 이외에도 다른 곳에 분점을 오픈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에도 꿈이 있었기에 더욱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런 일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저 생각만 하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식당 근처에는 새로운 식당이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 때문에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했죠. 식당이야 하루에도 몇 군데씩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지만 저희 기분은 살짝 언짢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면요리 전문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픈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당은 개업 초기부터 불티나게 손님이 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이탈리아 전통면 요리가 아닌 퓨전 면요리 식당이었어요. 아무리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저라고 해도 바로 근처에서 전통 면요리가 아닌 퓨전 면요리로 대박이 나는 신생 식당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싶은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하는 자존감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도 저는 면요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탈리아 전통 면요리가 최고라는 제 신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식당을 운영 중인 친구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성공하여 승승장구 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미 성공하여 하루하루 분점도 늘어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희 식당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친구의 사업 이야기를 듣는데 무언가 저도 알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났고 저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도 해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들이 아닌 퓨전 요리들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주로 아시아 계통의 요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 중에서는 한국의 요리들이 대세라는 말도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만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식당 근처에 생긴 면요리 식당도 그러했고 제 친구도 퓨전 요리를 하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였으니까요. 저는 다른 무엇도 아닌 면요리에 한해서는 이탈리아 본연의 면요리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처음으로 저의 그러한 신념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욕망만이 더욱 커져서 친구의 조언들은 무시하고 저희 방식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했고 얼마 안 가
처음으로 제2호점인 분점을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업발인지 호기심에 손님들이 제법 드나들었지만 어디에나 있는 이탈리아식 파스타 면요리 식당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했고 식상함을 느낀 손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을 끊었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강행한 프랜차이즈 2호점이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섣불리 저지른 것인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기존의 식당 본점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심마저 생겼죠. 그 식당은 제가 가진 모든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호점을 급하게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점 운영에만 몰두하였죠. 제 꿈이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렇게 점점 저에게는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 깊이 박혀버렸죠. 본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적당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일반적인 동네 면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던 저는 문득 퓨전 요리로 성공했다는 친구의 식당이 궁금해졌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방문해서 구경하거나 시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식당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다는 식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면요리를 엄선하여 주문해 시식해 보았죠. 그 중에는 한국의 국수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걸쭉한 이탈리아의 면요리 양념과는 다르게 흥건한 물에 담긴 면요리여서 처음에는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니 물 육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풍미가 깊고 진해서 맛이 아주 일품이더군요. 게다가 고명이라고 불리는 국수 위에 올려진 여러 재료는 국물과 어우러져서 조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맛에 아주 기분 좋은 신선함을 느꼈어요. 이래서 성공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한창 시식하고 있는데 식당 보스인 제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수라는 요리 맛이 좋지? 라며 저에게 한껏 어깨에 힘을 준 채 으스대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국수가 자신이 먹어본 한국의 오리지널 국수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체 오리지널 국수는 어떻길래? 저는 너무나 호기심이 강하게 생겨났죠. 한국의 오리지널 국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이후로 가게를 잠시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한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원정이었죠. 여행을 간다는 느낌보다는 유학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정길이었죠. 이번 원정길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리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편견 같은 것은 내려놓은 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친구가 추천해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별로였습니다. 이곳에는 식당이라고 불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소 호신적인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중국의 길바닥면 요리를 먹었다가 죽을 뻔했던 악몽이 떠오르는 풍경이어서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이곳을 방문한 거지? 그냥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고 용감하게 시장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니 무언가는 썰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당찬 포부로 말이죠. 그러다가 길 한복판에 있는 국수 면요리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식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가운데 셰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고 그 주위로 앉은 의자만 길게 둘러싼 모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먹는 그 모습들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운 겨울의 날씨여서 국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게 보였을 테지요. 한국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외부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자니 한국인들은 추위에 강한가 보다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자리가 나길 기다리던 제가 마침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아저씨가 앉은 자리에 궁둥이를 붙이고 나서는 그러한 생각이 쏙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따뜻해? 저 아저씨 엉덩이에 핫팩이라도 붙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리를 뜨는 아저씨의 엉덩이를 예의주시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저는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도 아직도 따뜻한, 아니 점점 더 따뜻해지는 미스테리한 저의 엉덩이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너무 궁금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옆에 있는 젊은 손님에게 이 미스터리에 관해서 물어보고 나서야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미친, 이런 노상 길거리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었다니.
저는 옆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최신 과학 시스템은 뭐란 말인가? 어쨌든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고 때마침 나온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 국수는 제 친구의 식당에서 먹은 국수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육수는 무엇으로 우린 것인지 그 깊이가 아주 깊었고 풍미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걸쭉한 양념이 없는 면 요리가 이토록 훌륭한 맛을 낸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라웠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국수 요리에 담긴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더더욱 국수라는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국수라는 한국 면 요리는 한국의 옛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에는 아무 때나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환갑, 혼인, 돌잔치와 같은 기념적인 날에나 볼 수 있었던 음식이었다고. 그래서 국수의 다른 이름으로는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했죠. 왜 제가 그 추운 전통시장 길바닥에서 국수 한 그릇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종종 방문하곤 합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 덕분에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2호점을 성공리에 오픈할 수 있었죠. 진정으로 훌륭한 음식은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